저희 함께 하신 분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이렇게 각 당을 대표해서 저희 세 사람이 모여서 사드에 관한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합니다. 이 입장을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계속 처음에 논란이 되다가 지금 약간 점잖해졌는데 김천과 성주 주민들 대표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지금 와서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김종대 의원님과 상의하고 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성명서를 우리 김종대 의원님 하고 김경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성달라고 나눠서 읽고 나서 그 의견을 각자 한 번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지금 사드 문제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한반도를 사드 정국으로 휘몰아쳐서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차기 정보로 연기해서 한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과거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위기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 현 정부 이럴 어떤 그 여유도 없이 바로 사드에 대해서는 야권의 강력한 입장이 단일하게 표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저도 응하게 됐고 지금부터 앞단락을 먼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비준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핵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제재를 하는 한편 북한의 핵동결, 핵 해체와 함께 북한의 안전보장과 에너지 등 문제 해결, 북미 북일 외교 정상화라는 포괄적 협상의 길로 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선제 공격 등 군사적 공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의 절멸의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배치가 추진되어 왔다. 예상되는 북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 체제는 필요하다. 그것은 한국형 MD 추진이다. 여야가 공감해왔던 정책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 MD 체제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한국형 MD, 즉 KAMD를 구축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 정부는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7월 4일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을 한 지 불과 4일 뒤이다. 황교안 총리가 6월 30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 배치 우려를 듣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8일 만에 전격 결정을 했다. 장소조차 자신들 주장으로도 수도권 방위가 배제되는 경북 성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당연히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로 인한 중국 경제의 보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여행 제한, 한류 제한, 화장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이어 조선, 해운 등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경제 악화에 대한 피해 예상과 대책이 전무하다. 그 흔한 보고서 한 장 없다. 아무런 대책 없이 123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금형이라도 가져오게 단 하루라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외면하고 바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행위와 유사하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 또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혹이 있습니다. 배후에 최순실 또 로키드 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 새누리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의거해서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예상하는
육해 공군이 아닌 새로운 무기 체계이고 글로벌 MD 체제에서 포섭되는 군사적 주권 제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 부지 제공 예산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행위입니다. 또 한 번 배치되면 추가로 여러 기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연히 추가 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국회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기체계 자체가 유효성도 검증해야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의 기만탄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구식 무기체계로서 기술적 효용성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드 생산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는 필연적으로 SM-3 배치로 나아가서 서해 바다가 NLL을 둘러싼 남북 대결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 일본의 해군력 대결, 또 전쟁과 긴장의 바다로 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은 물론이고 장소의 적정성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찬반 그리고 이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말 19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를 국가 외교적 목표로 제시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예상을 넘는 강경한 보복 조치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교 수립 25주년의 한중 성과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6.25 전쟁 시대로 한중 관계를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게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국제 공조 노력을 모두 포기하고 사드 배치로 불확실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외눈박이 외교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과 국익을 더 이상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드 배치는 올해 말이나 8, 9월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기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단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총리나 김관진 실장 같은 사람들이 미 8군 등과 사드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변 강국의 마찰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뜻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임을 명백히 하여 국회 사드 특위를 설치, 원점에서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철저히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사드 배치 비준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롯데그룹을 강박하여 국회 비준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롯데 성주골프장 부지를 현금 보상이 아닌 남양주 땅과 토지 교환 방식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사드 배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42명 입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한 말씀. 예, 오늘 그 사드 국회 비준과 그 국회에서의 검증은 이미 작년에 야3당 합의 사항입니다. 다 이것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작년에 추경 예산이 제출된 무렵에 야권은 전부 합의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가 정작 사드 문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에 와서 아무런 정책 협의를 야당 간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나서서 이 문제를 다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정당은 다 실종이 되고 대권 후보들의 발언으로만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야3당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지금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이걸 차기 정부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압박이 이처럼 가속화되고 우리 경제의 미중유의 파국적 위기가 경고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도 지난해 야3당이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사드에 대한 포괄적 안보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서 검증하고, 두 번째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어떤 초기의 논의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거듭 당에 돌아가서도 제 정당의 일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의당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성명서 첫 번째 항목에 들어있듯이 어쨌든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싶고요. 사당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국회 사드 특위를 설치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 어느 시점에 배치한 것이 적절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사드 배치 특위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사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드 배치 결정의 찬반을 넘어서 결정 과정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너무나 무능하게 주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 중국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는 사전에 한중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한중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돼서 외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작년에 있었던 중국 천안문 과정의 한일전쟁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참석할 사안인가? 미국, 일본에서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장수 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대사님은 대통령을 전승전 행사에 참여하도록 건의를 했습니까? 김장수 대사의 말씀이 북핵 공조를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협력이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시진핑 중국 주석이 3번이나 강력히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마디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국회와도 대화도 없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소외된 것으로 보여지는 김관진 실장과 대통령 간의 일방적 결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드 배치의 찬반을 넘어서 이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과연 이 사드 배치가 유효성이 있는 것인지, 주변국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국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년이 넘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서 외국군의 무기를 아무거나 들여와서 우리나라 영토에 배치하더라도 국회가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주권 국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시작전권도 외국에 갖다 바쳐놓고 돌려준다는 전시작전권도 돌려받지 않겠다고 사정을 하고 글로벌 MD 체제에 들어가서 중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이 중대한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회 비준 절차야말로 저는 차기 정부로 넘겨서도 될 문제도 아니고 미국도 설득할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3회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